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이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제46대 미국 대선의 승기를 잡은 인물은 아마도 바이든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대역전극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이 대선이 우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도 기분 좋게 양시장 강하게 상승 들어와주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수급이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또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조 바이든 수혜 관련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 관련 종목들을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대선 발표가 오늘 빠르면 오늘 저녁 그리고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장시하기 전에는 최종 발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적인 수혜주를 매수하기보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라든지 또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제가 전일도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네. 접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영화금속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저희가 언급을 못했어요. 한번 맞습니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많아서 영화금속도 터치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물주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는데,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인물보다는 정책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년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핵심 정책 수혜주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 그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영화금속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안정적으로 3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와서요. 목표가를 제가 1,9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아마 고가가 1,915원 정도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0원을 당연히 돌파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이제 출발하는 정책 수혜주입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익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지금 1,8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1,8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또 그대로입니다.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1,9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1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인물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종목 이렇게 영화금속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 거래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한국 화장품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은 오늘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누가 되든 간에 좀 안정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호국가를 삼기 위해서 한국에 조기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히려 개별 이슈가 있는, 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또 11월 11일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지금 연이어서 계속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컬러레이도 말씀드렸었고요. 이치안볼, 넥스타이 여러 종목들을 계속 연이어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6,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2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시장 여파로 한번 출렁거렸을 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3,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 오늘도 구체적으로 리뷰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5G 대장주인 서진 시스템도 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단 5G 대장에서 가장 강력한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두 후보 다 5G 관련해서 내년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은 1조억 달러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5G 관련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강하게 더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던 부분들 그 부분들만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5G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두 분 다 공약을 했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5G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 여파로 굉장히 과대한 폭이 나왔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9월부터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었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 목표가는 47,5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52,0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8,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4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39,000원이나 4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기술적 반등의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섹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전일은 제가 트럼프 재선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네. 조 바이든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어제는 트럼프, 오늘은 네, 조 바이든 맞습니다. 관련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기보호라고 네. 주셨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일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바이든 친환경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상황이 네. 뒤집혀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미중 관련 그 갈등 수혜주들, 뭐 히토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그리고 북미 관련 수혜주, 데아티아이라든지 아난티 경협주들도 일제히 좀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좀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오히려 또 최종 발표가 나서 살짝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 바이든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의인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조 바이든 정책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 화면을 보니까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오늘 네.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맞습니다. 있던데요. 그럼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신도기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도기연 네. 저희가 9월에 3차 목표가까지 세워가면서 좀 맞습니다. 많이 봤던 종목인데요. 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이번 섹터에서? 네, 지금은 현재는 대안주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종목들이 또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24,400원 지나가고 있고요. 3.5% 상승 중에 있네요. 네, 일단- 모멘텀 정리해 볼까요? 네, 신도기연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신도기연은 일단 디스플레이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합착기와 탈포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합착기가 이제 뭐냐면은 패널과 각종 부품을 합작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탈포기가 뭐냐면은 미세 기포를 제거하는 탈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의 4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고 또 탈중국화 현상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 위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또 이제 신도기연에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누가 되든 간에 사실상 이제 자국 우선주의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오히려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의 납품을 4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또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또 시장 여파로 또 OLED 관련 섹터, IT 관련 섹터들이 또 크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숨겨진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가장 수소 연료 전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막 전극 접합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막 전극 접합체를 진공과 열로 합착하는 장비인 진공 플래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신도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숨겨져 있는 출발하지 않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약간 완화됐을 때 중국의 4대 디스플레이 패널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번 부각됐을 때 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신도기원을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 될 것이지만 일단 네. 갈등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당연히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종 발표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그리고 내일 한번 내일 새벽이라든지 또 오늘 저녁이라든지 최종 발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신도기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던 종목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제가 목표가를 22,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여파로 낙폭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2차 목표가는 25,000원 라인대 박스권 상단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2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8,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19,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19,000원대에서 2차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네. 매수의 관점이라고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영화금속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섹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네. 섹터. 아까 기분 좋게 또 리뷰도 맞습니다. 했고 또 새우글로벌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가덕도 신공항 관련 섹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발하는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있을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가 되는지 인물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요.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정책 가장 대표적인 수혜 섹터고 핵심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시작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영화금속에 이어서 후속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물보다는 정책이다라는 말을 방송 시작부터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영화금속의 후속주이기도 합니다. 바로 동방성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선기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네.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동방성기는 영화금속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섹터에서는 대장주고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845원 지나가고 있고요. 1.91% 내리는 중인데요. 네. 어떤 재료들이 있죠? 오늘 조 바이든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던 바람에 오늘 정책 관련 수혜주인 그동안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인 동방성기와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또한 영화금속과 마찬가지로 가덕도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테마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또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동방성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관련해서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변 그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1심을 뒤집고 김해공항 소음 피해 항소심에서 첫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PK 민심을 달랠 유일한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핵심적인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정책 수혜주고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판단돼서 영화금속에 이어서 두 번째 후속주 동방선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동방선기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네.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네. 가격 전략 바로 짚어볼까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4,1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6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3,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혹시 조정이 나왔을 때 3,5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네.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무료 방송에서도 매니저님 뵐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에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젠 미 대선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종목들 그리고 확실한 섹터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